안녕하세요. 저희는 자기조립을 활용한 탄소 소재 기반 다차원 나노 구조체 제작을 주제로 연구를 한 이수정, 박세현, 최영윤입니다. 먼저 저희 실험은 연구 동기,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의 목차를 가집니다. 먼저 저희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소재인 그래핀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뛰어난 전기 전도율과 높은 열 전도도, 뛰어난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핀은 다양한 형태로 조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 방법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하여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공성 그래핀 젤의 형성, 산화 그래핀을 이용한 다공성 그래핀 젤의 형성, 그리고 전기 방리된 그래핀을 이용한 계면 자기조립을 이용한 그래핀 방막의 형성, 마지막으로 그래핀 산화물 액정성을 이용하여 그래핀을 다양한 형태로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은 다공성 그래핀 젤의 형성인데 이 실험은 표준 환원 전이가 다른 두 물질이 만났을 때 그 차에 의해 자발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하여 산화 그래핀인 GO를 환원시켜 다공성 구조인 RGO 젤을 만드는 실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표준 환원 전이가 무엇이냐면 표준 수소 전극을 기준으로 환원이 일어나는 반쪽 전지를 결합시켜 만든 전지에서 측정한 전이차입니다. 표준 환원 전이가 다른 두 물질이 만나면 더 작은 게 산화가 되고 더 큰 게 환원이 되게 됩니다. 이 실험에서 이렇게 젤을 만드는 걸 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는 징크판과 지오가 만나서 징크판 표면에 이온화된 징크 이온과 지오가 산화하는 반응을 하여 이렇게 RGO가 징크판 위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은 먼저 GO 용액을 3배 물켜주어서 약 2.88mg/ml의 농도를 만들어주고 그 4종의 금속판, 코발트, 알루미늄, 구리, 그리고 징크판을 준비해서 그 표면에 있는 산화된 금속들을 사포로 갈아준 다음 세척해줍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금속을 GO 용액에 충분한 시간 동안 담가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젤을 액체질소로 얼리고 동결 건조시켜서 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금속에 따라 젤레이션이 된 결과를 보자면 징크판에만 이렇게 까맣게 젤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표준 환원전이를 값을 보자면은 알루미늄과 징크판 모두 표준 환원전이가 저 GO의 이론적인 값보다 작아요. 그래서 둘 다 젤이 만들어질 것 같았지만 실제로 알루미늄은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기 중에 조금만 놔두어도 금방 산화되어서 산화 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젤레이션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알루미늄 이온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젤레이션이 다공성 구조인데 이 다공성 구조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푸어의 구조를 가장 적게 훼손시킬 수 있는 방법인 동결 건조를 이용해서 저희가 만든 젤의 구조를 샘 사진으로 촬영해 보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젤인데 이 두께가 12시간 정도 젤을 성장시켰을 때 이 두께가 78.6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벌집 모양의 육각형 푸어들은 RGO가 징크판 위에 쌓이면서 그 사이에 갇힌 물이 있던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징크판을 만들고 특정 시간 동안 젤을 성장시키면은 원하는 모양과 두께로 그래핀 소재를 조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젤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진행한 실험은 계면 자기조립을 이용한 그래핀 방막의 형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저희는 이지라는 것을 NMP라는 것에 분산시킨 용액을 사용하였는데 이지란 전기 방리된 그래핀 조각을 말합니다.
또한 이 이지를 통해 방막을 만들 때 저희는 두 가지의 원리를 사용하였는데, 먼저 밀도가 큰 물질을 아래로 당기는 힘에 의해 발생하는 대류인 버나드 레이레이 대류와 그 표면 장력이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질량 전달이 일어나는 현상인 마랑고니 효과를 사용해 이 방막을 형성시켰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류수가 담긴 DC에 이지 용액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잘 섞어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렇게 EA 용액을 떨어뜨리면 표면에서 EA 용액이 휘발되면서 그 표면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밀도 차에 의해 대류가 발생하여 바닥에 깔려있던 그래핀 조각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이 EA 용액과 그 중류수의 표면 장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마랑고니 힘에 의해서 그 그래핀 조각들이 충돌하게 돼요. 그 충돌하게 된 그래핀 조각들은 서로 포개지고 그 사이에서 파이파이 결합이 일어나서 이 그래핀 방막이 이렇게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만든 그래핀 방막을 실리콘 기판과 유리 기판에 이 그림처럼 전사를 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실리콘 기판에 전사시킨 그래핀 방막의 표면을 SEM을 통해서 촬영하였고, 그 헐 이펙트 메저먼트 기계를 사용해서 면 저항을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유리 기판에 전사시킨 그래프 기판의 투과도를 UV 비저블을 통해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그래핀 방막의 샘 촬영 사진입니다. A는 그래핀 조각들이 모여서 그래핀 기판을 형성한 모습을 볼 수 있고, B에서는 그 두 개의 그래핀 조각들이 겹쳐져서 그 가운데에 파이파이 결합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에서는 마랑고니 힘에 의해 그래핀 방막의 표면에서 주름이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그 그래핀 방막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그 그래핀 방막의 투과도를 UV 비저블로 측정했는데요. 550나노미터의 파장대에서 그래핀 방막의 투과도는 유리 기판에 비교해서 5% 정도 더 낮았습니다. 그래핀 한 층을 쌓을 때마다 투과도가 2.3%씩 감소한다고 했을 때 이 그래핀 방막 한 층은 2.6층의 그래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래핀 한 층의 두께가 0.34나노미터이므로 그래핀의 방막의 두께는 0.88나노미터인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전기 전도도를 측정해서 이 공식에 넣어 면 저항으로 환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래핀의 방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그래핀 방막의 면 저항이 감소한다는 것과 그래핀 방막을 두 번 전사했을 때 그 저항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그래핀 방막을 한 번 전사했을 때는 빈 공간이 존재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적었는데, 그 위에 다시 한 번 전사를 하면 위아래로 경로가 이어지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지고 저항이 급격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에 대한 원리인데요. 먼저 액정에 나온 그 액체와 부재 사이의 물질로서 액정은 분자가 일정한 모형을 보여야 되는 형광된 빛이 훼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평광현미경. 평광현미경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 두 개의 수직하게 되어된 그 평광판에 설치한 현미경으로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 액정성을 가진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에는 디스클리네이션이라는 이런 빛의 무늬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만약에 그게 액정성이 없었을 층에는 검은 화면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오 유형인데요. 지오 자체가 그 종횡 비, 가루와 세로의 비가 매우 큰 무지이게 액정성을 띠면서, 그러면서도 특정 농도 이상에서 액정성을 띠는 농도 일정성 액정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그 특정 농도, 이가 액정성을 띠게 된 농도를 바로 이게 농도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실험 과정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오 용액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떠주고 터보글라스에 덮어줍니다. 두 번째로 이를 평광현미경에 평광판을 집어넣고 이것을 관찰해주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좀 전에도 말했듯이 저희가 말 안 했구나. 지오 용액은 임계 농도 이상의 농도 값을 가지면 액정성을 띠는데, 이를 이용해서 기존 용액의 농도를 추정해 보는 것이고, 이게
이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여기 GO 용액 원액하고 2배로 희석한 용액, 2.5배로 묵힌 용액, 2.75배로 묵힌 용액에서는 투손 희미하게라도 이런 디스크리미네이션이 그런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 3배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하여 다음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밑에 축을 보시면은 그 0.7 웨이트 퍼센트일 때 액션성 9%를 뛴다고 이 그래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그래프와 방금 전 그 결과를 종합하면은 기존 용액의 농도는 약 1.9에서 2.1 웨이트 퍼센트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결론 및 고찰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2차원 그래핀의 경우는 2차원이잖아요. 이거를 4차원의 그래핀 구조체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그 그러니까 그 그래핀 하이드로젤이 ZN의 모양에 따라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시간도 조절해 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모양과 두께의 그래핀 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에서는 저희가 그래핀 방막을 이용해서 흑점도라든가 정리 전도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좀 더 상용화라든가 좀 더 정확한 조정을 위해서는 균일한 한 판의 그래핀을 만드는 것이 좀 더 연구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그래핀 액정성 부분인데요. 이제 그래핀을 액정성을 이용해서 섬유를 만든다면 그래핀들이 모두 그래핀의 액정성으로 인해서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탄성과 그 전기 전도도, 열 전도성을 가진 그런 섬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응용 가능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 실험의 경우 그 그래핀 젤이 그 자체의 두께, 하이드로젤이 자체의 두께와 그 포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기 운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기 운동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무게라든가 그런 띈 전하에 따라서 물질을 분해하는 거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 렌즈인데요. 이 그래핀의 두 번째 실험에서 봤듯이 그래핀 방막이 굉장히 투과성이 높다고 알 수 있어요. 이를 이용해서 그래핀과 스마트 렌즈의 그런 투명 정도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그 그래핀 섬유가 좀 더 매우 높은 탄성과 연을 전도성을 띈다는 것을 알아보았잖아요. 이를 이용해서 휴대용 인덕션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